안녕하세요. 무단한 무역 파트를 맡은 고은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역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역, 즉 국제거래라고 하는 건 국경을 넘어서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무역이 품목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농산물에서 생산 요소, 기술, 그리고 지식 재산권까지 거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거래와 국제 거래를 비교했을 때의 특징을 한번 적어볼 건데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생산 요소, 기술, 지식 재산권 등으로 인해서 생산비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제품들을 특화를 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화란 비교 우위를 가진 상품만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특화된 곳에서 생산을 하고 또 생산을 해서 물건을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국제 분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 발생에 대한 이론을 잠시 말할 건데요. 앞에서 특화를 잠시 설명을 했을 때 비교 우위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에 관한 이론입니다. 첫 번째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절대 우위론입니다. 이 절대 우위론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작은 상품만 특화해서 그렇게 생산을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비교 우위론이란 더 적은 기회비용 갖는 상품을 특화해서 생산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비교 우위론은 절대 우위론의 허점을 발견하고 나온 건데요. 두 상품 A, B가 있습니다. 근데 그 A, B가 둘 다 절대 우위론을 가질 때에는 어떻게 하냐 이걸 제기해서 비교 우위론이 나왔는데요. 비교 우위론을 둘 다 갖는 그런 국가는 없기 때문에 비교 우위론이 훨씬 더 잘 쓰이고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통해서 비교 우위론과 절대 우위론을 알아보겠습니다. 각국과 의국이 있습니다. 각국은 의류 한 벌을 생산할 때 10명, 의국 한 벌을 생산할 때 8명. 각국은 기계 한 대를 생산할 때 9명이 들고요. 의국은 기계 한 대를 생산할 때 6명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절대 우위를 갖는 나라는 어딜까요? 네, 의국이죠. 왜냐하면 이 노동은 즉 생산비를 뜻하잖아요. 생산비가 더 적게 드는 것은 모두 의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자리를 이동해서 비교 우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을 구해볼 건데요. 여기는 칠판에 있는 표를 그대로 그렸고 학습지를 참고를 하여 그렸습니다. 이제 의료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할 건데요. 이 의류를 생산한다는 것은 의류를 선택을 하고 기계를 포기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류를 보통 여기서는 갑의 나라에서는 10명에서 의류를 생산을 했는데, 만약에 이 10명 가지고 기계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생산을 할 수 있었을까를 구하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10명 가지고 네모대의 기계를 구할 수 있는데, 근데 기계는 9명에서 몇 대를 생산해요? 한 대. 대를 생산한다 합니다. 그러면은 9명이 10명이 되려면 곱하기 9분의 10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기계를 9분의 10대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을의 의류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해보자면, 자, 의류 생산 이것을 하는 거는 뭘 포기하는 거랬죠? 그쵸? 기계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의류를 생산할 때 8명이 있었는데요. 그럼 8명 가지고는 기계를 몇 대 생산할 수 있을까?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명 가지고 네모대 만들 수 있을 건데, 이 네모대는 얼마일까? 근데 우리는 6명 가지고 한 대의 기계를 만들 수 있어. 그렇다면 여기 6명이 8로 되려면 곱하기 6분의 8을 해줌으로써 기계 3분의 4대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 기계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해볼 건데요. 이건 뭐예요? 그쵸? 의류 생산을 포기한다는 거죠. 자, 저희는 기계를 9명 가지고 한 대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9명 가지고 의류는 몇 벌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9명 가지고는 몇 벌을 만들까? 근데 우리는 옷을 만들려면 10명이 필요해요. 그쵸? 근데 10명 가지고 한 벌 만들었어요. 이 10명이 9명이 가려면 곱하기 10분의 9가 돼야 되죠. 따라서 의류 10분의 9 벌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쵸? 이제 또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기계 생산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쵸? 의류를 포기했어요. 그쵸? 이제 을의 기계 생산의 기회비용은 우리는 기계를 한 대 만들 때 6명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6명 가지고는 의류를 몇 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구하고 비교를 하는 거랬죠. 그쵸?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6명일 때 옷을 몇 벌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구하는 거고 원래 의류는 몇 명이에요? 그쵸? 8명 가지고 한 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8이 6이 되려면 곱하기 8분의 6을 해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의류 4분의 3벌을 포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기계 비용만 구한 거고 이제 비교 우위를 따져야 되는데 앞에서 개념 설명을 했는데 비교 우위란 뭐였죠? 그쵸? 기계 비용이 더 적은 것이죠. 여기 부동호 표시를 간단히 하자면 자 이제 약분부터 잠깐 하면은 얘는 9분의 10대 그대로고 얘는 9분의 12 되죠. 그러면 부동호가 어떻게 돼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도 한번 구해볼게요. 20분의 18, 20분의 15 이렇게 있네요. 이제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다 하신 거예요. 기회비용이 더 적은 것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값은 기회비용이 더 적은 의류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고 을은 기계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했을 때 기회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 그러면 우리는 샤프를 생산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쵸? 노트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샤프를 생산을 하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4시간이 노트에 만약에 4시간이라는 걸 투자를 하면은 노트를 얼마나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구하는 거거든요. 자, 4시간에 4목원을 생산을 해요. 그쵸? 이제 원래 노트는 2시간이 걸려요. 2시간에 한 권을 생산하죠. 이제 2에서 4는 곱하기 2배를 해준 거니까 따라서를 2권 포기를 한 거예요. 그쵸? 노트 2권을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를 선택을 한 거죠. 네, 똑같이 샤프 생산을 할 건데요. 샤프 생산의 기회비용 을곡을 구해보자면 다시 한번 샤프 생산은 노트를 포기한 거예요. 그쵸? 근데 원래 샤프를 생산하는 데는 6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6시간으로 노트를 만들었다면 노트를 과연 몇 권이나 만들었을 수 있었을까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노트 한 권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이에요. 이제 4에서 6이 된 거니까 4분의 6을 곱한 거예요. 그쵸? 따라서 노트 2분의 3권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이제 노트 생산의 기회비용으로 가볼게요. 자, 노트를 생산한다.
이거는 뭘 뜻하죠? 그쵸? 샤프를 포기를 했어요. 이제 노트 생산의 시간은 2시간이죠. 그럼 2시간 동안 샤프를 만들었다면 몇 개의 샤프를 만들 수 있었을까를 구하는 거죠. 샤프 하나를 만드는 데는 4시간이 걸려요. 4시간에 1개. 근데 이제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따라서 샤프 2분의 1개를 포기한 거예요. 이제 또 다시 마지막으로 노트 생산. 얘는 샤프를 포기한 거죠. 자, 노트를 생산하는 시간으로 샤프를 포기한 거죠. 그쵸? 이제 노트를 생산하는데 원래 4시간이었어요. 그럼 이 4시간으로 샤프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근데 샤프를 원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6시간이에요. 여섯 시간에 1개 만드니까 4시간에는 6분의 4를 해주면 따라서 샤프 3분의 2개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이제 기회비용은 다 구했고 네요. 기회비용을 구하자면 보기 좋게 2분의 4 분을 하면은 6분의 3, 6분의 4가 되지요. 네, 부등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부등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따라서 을국에는 샤프를 생산하는 데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갑국에는 노트를 생산하는 데 비교 우위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